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홍성군이 공무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를 보급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에는 첫 시도인데 예방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대면 수업을 최대한 유지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구분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각 정당의 충남 선거대책위원회는 잇따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당진 합덕에서 나무를 옮기던 50대 남성이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조경수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공무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성군이 공무원들의 몸에 카메라를 달게 했는데요. 마치 차량 블랙박스와 같은 겁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하는 시도인데 악성 민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남성.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말리는 공무원은 손으로 밀쳐냅니다. 급기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이게 박찬데? 이처럼 도를 넘은 악성 민원인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폭언과 폭행 피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 2년 새 3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홍성군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를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CCTV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목에 걸어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 모습을 실제 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카메라로 찍어볼 텐데요. 동시에 세 방향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움직임과 말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범 사용한 결과 예방 효과는 뛰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폭언과 폭행을 멈추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에 홍성군은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27대를 비치했습니다.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착용을 하면은 그 민원인의 강도가 약화되고 그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장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촬영과 녹음은 필요한 경우에만 민원인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생님, 폭언 시 촬영이나 녹음이 진행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다만 공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언행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과 녹음이 가능합니다. 민원의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적합하다.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사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좀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민원 공무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수업 형태를 구분해서 운영할 방침인데요. 김재철 충남교육감의 담화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새학기 학사 운영 방침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교육 회복을 위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대응체계 전환과 대면 수업을 유지합니다. 교직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시에도 대면 수업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인력풀을 재정비하는 등 대체교원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학기에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부분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면, 비대면 모든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을 구축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3월부터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를 학교 스스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활방역 인력 2,985명을 지원합니다. 또한 간호보건 인력을 163개 학교에 지원합니다. 아울러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시간제, 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600일이 훨씬 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기초 기본학력 특별 보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남 학력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결손 진단과 맞춤형 보충 지도를 실시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연대의 힘은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정상 등교를 통한 교육 회복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충남 교육 공동체와 충남 도민들의 협조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각 정당의 충남 선거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천안 신부동에서 출근길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천안시청 사거리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같은 날 천안 터미널 사거리에서 아침 인사에 이어 천안시청 사거리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어 정의당 충남도당은 천안 신부동 백화점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심상정 후보의 한 표를 부탁했으며 국민의당 충남도당도 불당동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에서 나무를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쯤 당진 합덕의 한 나무 운반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굴착기 뒤에 서 있던 중 굴착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문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대신에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 쌀밥보다 열량은 20%가 적고요. 칼슘과 철은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또 오곡밥과 함께 먹는 이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도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 소일 때보다도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충청권 임산부들이 분만 가능한 수용 병원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는 확진자 산모를 수용할 공식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직접 출산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또 섭외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일 충청권의 일일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웃돌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현재 충청권 내에 코로나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충북대병원 한 곳이 전부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의 경우
코로나 확진 산모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해서 산모 스스로 출산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형국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현재 충남대병원 등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 확진 산모 측의 요청에 의해 출산이 임박한 응급 산모만 일부 수용하고 있는데요. 충남 역시 대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응급 산모를 수용하고 있지만 병상은 단 2개뿐이라고 합니다. 이 병상 여건이 도내 확진된 산모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탓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분만 여건이 보다 나은 수도권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산부들이 최근 고위험군에서 제외된 탓에 일반인과 같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1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에 지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임산부들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임산부 확진자에 대한 배려 없는 방역 지침은 물론 열악한 분만 인프라로 지역의 임산부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과 또 지역 경제를 선도할 2022년도 충남 스타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이은기 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이은기입니다. 네, 먼저 충남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기업과 혁신기관이 공동으로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총 76개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충남 스타기업 61개사를 지원하여 전년도 대비 매출액 17.3%, 고용인원 5.4%, 수출액 8.6%가 상승되었으며 특허 출원 등록은 45건, 신규 거래처 56건을 발굴하여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충남의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충남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성장 단계별 전략 수립에 따라 컨설팅,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지원 등의 전용 프로그램하고 충남도 내 기업 지원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를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기술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2년간 4억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기업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신청 자격도 궁금합니다. 스타기업 신청 자격은 충남도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에서 400억 규모의 기업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휴먼 바이오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테크노파크 이은기 원장이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이 KG스틸과 메인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14일 KG스틸과 메인 스폰서 협약을 체결해 후원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당진 시민축구단은 창단 첫 해 K3 리그 승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 당진 시민축구단의 첫 홈경기는 26일 오후 3시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파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